고문서들은 일단 돈이 좀 비쌀 걸로. 이게 지금 발설해도 되나? 네, 1,000만 원 나왔습니다. 벽사라는 게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장소나 작은 글씨, 작은 편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썰 1894 오늘의 키워드 안부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적어 보내는 글 바로 편지입니다. 오늘 그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네. 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는 편지는 아니시고요. 네. 네. 이 편지는 한달문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일단 이걸 보면 이 고문서의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이런 고문서들은 일단 돈이 좀 비쌀 걸로 예상이. 네. 감정을 한다면 그때 나온 감정가가 이게 지금 발설해도 되나? 어, 네,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요. 네. 이게 1,500만 원이요? 네. 가지고 네. 복사본이죠. 복사본입니다. 오래되어서 가치가 높기도 하겠지만 네. 문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닐까요?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해 놓은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들은 관군이나 뭐 민보군이나 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실제 농민군이 작성한 기록물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쓰였던 편지는 한글로 된 유일한 편지로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올립니다. 재번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주 동창 유기모 시굴점 등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소자의 토시로 심표를 하여 보내어 어머님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오늘 나주 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푼 없이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시오. 그간 집안 유고를 몰라 기록하니 어머님 몸에 혹 유고 계시거든 옆 사람이라도 와야 하겠습니다. 부디 명시불망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복망하옵니다. 남은 말씀 무사하나 서로 만나 말하옵기로 그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 상서. 의복 상하벌, 보신 한 벌, 토시 한 벌, 주의 한 벌, 망건, 노자 삼냥 온 사람과 함께 가 과세를 편히 할 터이나 혹 가고 싶어도 올 수 없으면 옥동 가곡을 한기에서 의복 지어 보내소서. 한달문이라는 사람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가지고 손화중이나 최경선 지도자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민보군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나주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예요. 한달문이라는 사람이 불의를 깨치고 세상을 바꾸고 하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서 진짜 전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든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편지를 쓸 때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애달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삼백냥이라는 큰 돈으로 보이는 돈을 요구를 했어요. 내가 300냥을 지금 융통해 오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가져와 달라. 간절한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네. 그 어떤 부정부패가 심했고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 같고 김낙철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김낙철 역사에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금액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고 구제하는 방법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백냥이 큰 돈인가요? 그 300냥을 가늠해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쌀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사이. 좀 많은 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집이 좀 사니까 네. 집에 이런 돈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머니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300냥을 융통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감옥의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원한 게 아닌가. 토시,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감옥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춥고 실제 감옥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삼백냥으로 나온 건가요? 그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과연 300냥이 진짜 전달이 됐는지 음. 상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풀려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그 감옥에서 많이 고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제 한달문이 편지를 왜 한글로 썼을까요?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자니까. 아, 이제 그것도 있는데 네. 받는 사람이 네. 어머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머니가 한자를 예. 못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보시기 위해서 한글로 쓴 것이고 이 지금 한달문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유교적 소양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달문이 살았던 집을 가봤어요. 네. 묘와 비석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그 한달문 집성촌이 있었고 상당한 어떤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국가적 환난이라든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걸까요? 이제 유족 등록을 2004년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편지를 보고 이것은 충분히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하는 근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하지 않다가 네. 나중에 한우회라고 하는 손자와 증손자분들이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보관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에 그 동학에 참가했던 사람이 약간 오명 같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걸까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네.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밝히지 않았고 100주년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고 또 법도 바뀌고 하면서 이것을 드러나도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광군하고 외세 일본 놈들하고 해가지고 일본 밑에서 35년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인으로 순무한 살았습니까? 어디가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말도 못하고 전혀 뭐 동학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에게도 많이 역사학자를 규명을 해서 이제 알고 하니까. 딴 분들한테 들으신 얘기는 다른 없고. 양반들은 안 듣고 예. 아주 독립 양반들도 잘 때 이제 나한테는 동학난에 대해서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21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함께 참 후손이라고 네. 모자들 그 전에 다 죄인 아니요? 네. 우리 할머니가 잘 때 할아버지 동학에 가담하셨단 말씀도 안 하세요. 아예 이제 네, 집에서는 거의 쉬쉬하고 숨기시고. 집에서 잘 나도 몰랐죠. 예. 몰랐다가 이제 우리 당수 예. 한 양반이 그 얘기를 하시더만 우리 살림이 괜찮은데 그 저분님이 동학에 가담하셔갖고 우리 살림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만 예. 그전에는 제거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고 건강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밥 먹고 살게 되고 참 우리 저분님이 그럼 하신 게 좀 떳떳하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 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고 싶어 할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그때는 그 역적이라고 거시기를 하면 그 자식들까지도 뭐 영향이 미칠까봐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편지를 발견하면서 당시의 삶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언어를 썼는지도 덩달아 알게 되는 한달문이라는 사람을 이입해서 우리가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자기의 행동을 해갔는지 그 지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편지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한달문 씨의 편지 말고 또 다른 편지도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시죠. 번거로운 인사말을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인 나를 대신해서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형편이 극히 어렵다 보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고초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네. 아까는 감옥에서 보냈지만 이것은 전투지에서 네.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 유광화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동생한테 네, 네. 보낸 큰 동생? 편지입니다. 네. 친동생. 유광화라는 사람은 당시 나이가 37살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서 활동했는데 역할은 주로 군수물자를 계속해서 조달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유광화는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게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식.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덮을 것도 없고 깔 것도 없이 실제 이제 농민군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고 음식을 어떻게 조달했고 어디에서 잡고 이런 내용들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당시 농민군들이 전투를 하는 과정이 어떠했을까? 뭐 실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노천에서 필요하면 자고 이런 상황인데 되게 이 유광화라는 사람이 시적으로 자기의 처지를 잘 표현하는 것 아닌가.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처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간문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런 편지가 더 많으면 좋겠다. 작가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을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문해력은 소설가가 뛰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에 보내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져서 또 한 번 돈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다시 살펴 보내주게. 아주 급하네. 바라고 또 바라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네. 나라의 운명과 뒷일은 맏동생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가보년 늦가을 형 광화 보냄. 여기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학 농민군이 봉기를 일으키고 그러면 누군가 양반까지 빼앗고 군수물자를 조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자기들이 자급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자산을 개인적인 그냥 자산, 가져와서 수탈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점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중간에 편지 보면 그 일본군에 관한 어떤 항일 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교적 지식인이지만 자기의 어떤 상황 판단 하에서 내가 이 농민군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에 입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 이게 네. 상당히 유교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조선 후기의 경우는 양반인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네. 양반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유교 소양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고 하는 민보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농민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양반이나 또 농민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총화로 되어 있다. 한달무 씨의 편지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좀 서러운 느낌 같은 게 있다면 이 편지는 간절함 그리고 끈질김 어떤 세상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했을까?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고 네. 그것은 결국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방향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광할 편지는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손자 유기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또 이분 역시도 우리에게 유족 참여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근거로 제시해가지고 저희한테 네. 주셨고 이 편지들이 유족들이 가지고 있다가 늦게 발견된 건데 이런 네. 편지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많고 생각보다 이런 편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편지가 써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쉽지 않는 지금 희소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두 가지 편지를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유물 또는 상징물로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10통 받기 대 동학농민혁명군의 편지 한 통 발견하기. 농민군의 한 통 받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섭섭해하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잘 피해 가시네요. 네. 저는 역사라고 하면 그 거대한 시간의 도도한 흐름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역사라는 게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장소나 작은 글씨, 작은 편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잠깐씩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고 이 작은 하나의 기록물을 통해서
작은 단서지만 이것이 어떤 역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역시 이런 작아 보이는 자료들이 발견됨으로써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편지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